인간은 정량을 먹지 않습니다. 늘 더 많이 먹을 유혹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또 희한한 건 섭취한 칼로리를 다시 태우려고 합니다. 과식한 다음 날은 양심무눈하면서 절식을 하고요. 다이어트라는 건 인간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니즈를 파악한 기업들, 이제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저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산업을 몇 가지 골라보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이걸 고를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식품 산업. 요즘같이 이 산업이 뜨거울 때가 없었죠. 제로 탄산, 제로 설탕, 제로 과자, 제로 누들. 이쯤 되면 제로 떡볶이나 제로 치킨도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살을 빼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은 19세기 무렵 근대화부터 시작됩니다. 살찐 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고방식이 이때부터 팽배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다이어트라는 게 탄생했고요. 이게 점점 수요가 커지면서 야금야금 꾸준하게 성장했어요. 1990년대 중반 약 2천억 원 규모였던 국내 다이어트 시장은 현재 1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은 다이어트 식품 산업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이 시장만큼 트렌드에 예민한 곳이 없습니다. 예측하기가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어느 날은 황제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버터가 불티나게 팔리고, 또 어느 날은 덴마크 다이어트, 키토 다이어트, 이렇게 짧은 주기로 유행이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일반적인 생활 양식이 된 다이어트와 누구나 한 번쯤은 사봤을 다이어트 식품들, 오늘은 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제로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슬금슬금 벗어나던 때 다이어트란 개념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다이어트란 있을 수 없는 존재죠. 하지만 80년대 후반 들어 1인당 연간 고기 섭취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물론 지금은 연간 50kg이 넘지만요. 의사들이 이때쯤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고기를 줄이고 야채를 많이 드세요. 한국의 식이섬유 붐이 분 것도 이때쯤인데요. 이 계기가 꽤 재밌습니다. 한 영국인 의사가 아프리카인들을 이렇게 봤더니 변비도 없고 당뇨도 없고 비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인에 비해서 건강하더라는 거죠. 그 차이를 식단에서 발견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결론이 선 거죠. 이 연구가 8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서 일본산 식이섬유 식품을 구매해 먹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그럼 국내 다이어트 식품 산업의 신호탄을 알렸던 대표적인 제품이 뭘까요? 1989년 현대약품의 미에로 파이바입니다. 식물성 섬유질 음료에 과당을 첨가한 건강음료인데 이걸 처음엔 약국에서 판매하기도 했어요. 왠지 진짜 건강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을 딱 준 거죠. 이름에서도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아름다울 미와 식이섬유를 뜻하는 파이버를 합쳐서 미에로 파이바. 당시 최고 스타였던 최수지 씨, 김혜수 씨가 광고를 찍으면서 여성을 위한 상품이란 걸 어필했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대박이 났어요. 이후로 동아식품, 칠성, 혜태유업도 이 식이섬유 음료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치고 나온 건 동아제약인데요. 동아 오치카를 통해 화이브 미니를 90년에 출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미에로 파이바가 오리지널이고 화이브 미니가 유사품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사실 화이브 미니가 먼저긴 합니다. 1988년 일본 오츠카 제약에서 출시한 상품이거든요. 그러고 보니 돈슐랭에서 일본이 오리지널인 식품들을 자주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비즈니스에선 카피가 기본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오리지널로만 승부를 보는 기업은 없거든요. 아무튼 미에로 파이바는 다이어트 산업에 등장한 첫 제품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죠. 미에로 파이바가 다이어트 식품이 맞나? 다이어트 식품을 노리고 나온 건 맞습니다. 식이섬유가 비만과 변비에 좋다는 일부 연구를 베이스로 나온 상품이거든요. 광고 카피만 봐도 그렇죠. 날씬한 기분, 당대 최고 인기였던 날씬한 배우들, 비만의 원인인 지방질 섭취를 줄여준다는 기사들, 그리고 광고 문구까지 모든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비자들은 광고와 카피 덕분에 무의식적으로 날씬한 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미에로 파이바처럼 애매한 것 말고 진짜 최초의 다이어트 제품은 뭘까요? 풀무원의 풀무원 다이어트입니다. 1994년에 나온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요. 다이어트가 이전까진 식단이나 식이요법 정도가 다였다면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들고 나온 거죠. 당시 작은 회사들이 붙이면 빠진다, 입고 있으면 빠진다, 3일이면 빠진다, 뭐 이런 상품들을 많이 내놓긴 했는데요. 이게 효과도 딱히 없고 부작용까지 나오던 때였어요. 하지만 풀무원은 정통으로 갔죠. 필요한 영양소는 있지만 칼로리는 낮은 식사 대용 음식을 팔면서 인기를 끕니다. 요즘 나오는 다이어트 식품도 이런 식이죠. 이 표준을 국내에서 최초로 제시한 게 풀무원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산업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제약사나 식품 기업들이 연이어 다이어트 산업에 뛰어들었어요. 제약사는 풀무원과 비슷한 컨셉의 다이어트용 대체식을, 식품 회사들은 곤약면 같은 칼로리가 낮은 식재료를 이용해서 저열량 상품을 개발했죠. 중요한 건 이때 나왔던 많은 상품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제품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품업계 전체를 통틀어 봐도 다이어트 식품만큼 트렌드가 짧고 빨리 바뀌는 분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트렌드를 한번 볼까요? 92년에 일본에서 유래된 스즈키식 다이어트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유행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93년엔 수지침 다이어트, 94년엔 원푸드 다이어트인 포도 다이어트, 수잔 파우터 다이어트, 그리고 90년대 말부터는 황제 다이어트, 버터 품귀 현상을 불러일으켰던 키토제닉 다이어트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다이어트가 나타납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요, 예전엔 짧은 시간에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는 다이어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황제 다이어트나 키토제닉 식단 같은 경우엔 맛있기까지 하죠.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이어트의 정석이라 불리는 음식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만도 하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미에로 화이바가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식이섬유 섭취로 다이어트를 기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에로 화이바는 이런 흐름을 제품에 적극적으로 녹이진 않았어요. 그러다 식이섬유 다이어트 유행도 빠르게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식이섬유는 다이어트를 위해 존재하는 성분이 아닌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이때부터 미에로 화이바는 그냥 식이섬유 음료수로 팔리게 된 겁니다. 이게 다이어트 식품 시장의 특징입니다. 20세기 초쯤 정립된 다이어트법은 약 26,000개입니다. 제가 언급한 건 이 중에서 아주 일부고요. 클렌즈, 디톡스, 원푸드 역시 예전에 이미 나왔던 다이어트 방식에서 조금 변형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지 못하고 몇 해 만에 사라진다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다이어트에는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정말로 살이 쫙쫙 빠지고 유지까지 잘 되는 다이어트였다면 진작에 자리 잡혔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판매하기에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유행이 지나버리면 재고는 빠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선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납니다. 다이어트는 비만인 사람이나 하는 것,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건강을 위한 필수 생활 양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식단과 함께 운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이게 또 SNS와 결합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냈어요.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운동이 자리를 잡은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운동만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의 8할은 식단이거든요. 이게 운동보다 훨씬 더 괴롭죠. 사실 퇴근하고 먹을 치맥, 삼소 생각으로 하루 버티는 건데 그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닭가슴살과 드레싱 없는 야채들만 먹어야 하는 수도승의 삶은 정말 버티기가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 식품 기업들은 맛은 최대로 유지하되 칼로리는 줄이는 상품들을 개발해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제로콜라죠. 설탕을 감미료로 바꾼 제로콜라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시점은 운동에 대한 관심이 폭발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헬스 관련 밈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때가 대략 2018년과 19년이었죠. 이 외에도 제로칼로리 맥주, 건면, 스테비아, 당류가 없는 과자와 소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 도시락이나 저칼로리 식품 역시 꽤 맛있어졌죠. 옛날엔 정말 먹기 힘든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트렌드와 함께 떠오르기 시작한 분야가 있죠. 바로 건기식.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넘어서 가르시니아, 카테킨 같은 것들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SNS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썰을 가장한 광고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운동과 식단을 하면서 이걸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지, 이런 걸 먹으면 체지방이 배출되고 탄수화물 합성이 차단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이어트 관련 식품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요즘 살쪘는데 다이어트 좀 해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손에 꼽기도 힘들 거예요. 과거에는 이 시장이 여성으로 다소 한정되어 있긴 했지만 지금은 남녀 전체로 확대됐고 연령층도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사실 다이어트의 정석은 하나입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죠. 다만 이걸 버티는 게 너무 힘든 데다 장기간 지속하기가 힘들다 보니 대체 식품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다이어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살을 빼는 데 도움만 될 수 있다면, 퍽퍽한 닭가슴살보다 맛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갑을 열 잠재적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쏟고 있고요. 맛있는데 제로라니, 이건 진짜 고마운 일이긴 하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제로 치킨은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여름이니 다이어트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많은 저칼로리 음식들에게 감사하다 한 번씩 외치시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